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다 보면요, 가끔씩 연준을 향해서 빨리 금리 인하해라, 이런 식의 강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 답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버블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예, 이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증시 토크에서 이 점을 이야기 드리면서, 자,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해서 버블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그 점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 시간, 장기적인 주식시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서, 자, 연준 너 고집센 나이 같아.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 간의 권력이 독립되어 있어서 중앙정부가, 자, 중앙은행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초반부터 해서, 예, 매우 강한 압박을 계속 가했지요. 자,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생각을 떠올려 보면은 옐런 의장이 그때 당시 자리를 딱 지키고 있을 때 트럼프 의장은 불편해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언급을 했고, 결국 옐런 의장이 임기가 종료되고 다시, 예,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원래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높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옐런 의장을, 예, 뭐 임기 다 되셨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러곤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파월 의장. 예.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성이 차지 않았나 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에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양적 축소 과정을 전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가운데, 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준에다가, 예, 막 좀 심한 말로 쏘아댔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연준에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은근히, 예,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분리되어서 독립되어서 뭐 여러 가지 운영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을 간섭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간섭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에, 예, 아베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아베노믹스를, 예, 시작하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 일본은행 총재가, 예, 아베 총리하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베 총리는 20조 엔의 금융 완화 정책을 일본은행은 해라, 아베노믹스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 일본은행 총재가, 예, 좀 날을 세우고 거부권 비슷하게 그렇게 행사하다가 결국은, 예, 임기가 만료됐을 때 아베 총리의 입맛에 맞는 구로다 총재가, 예, 취임하고, 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예, 이름 외우기 참 쉽습니다. 지금 일본은행 총재, 예, 구로다. 자, 구로다. 예. 괜히 외우기가 쉽네요. 예. 농담입니다. 실제 이름이에요.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자, 결국은 시장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예상을 할 때 이제는
100%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자, CME에서 패드와치라는 서비스로 해서 연방기금 선물 금리를 토대로 해서 자, 금리 수준이 특정 시기에 어디에 있을지 예상하는 도표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7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은 100%입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0%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상할 가능성도 0%. 그렇다는 얘기는 인하할 확률이 100%입니다. 자, 그리고 자, 금리가 올해 연말, 올 연말, 지금 이 자료는 연말 기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위치할 자료가 어딜까 이렇게 봤더니 자, 한 달 전, 이 노란색 막대 도표를 봐주세요. 자, 한 달 전만 해도 자, 중앙값이 한 번 인한 2%에서 2.25%에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만, 자, 오늘 현재는 오늘이란 얘기는 어제 미국 장 시간입니다. 자, 1.5에서 1.75. 즉, 금리를 25bp씩 3번 인하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번 인하면 정말 파격적인 인하죠.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4번 이상 인하할 확률은 요 두께값, 4번, 5번 인하한 값이니까 요걸 합치면 31.6%. 이거 엄청난 인하입니다. 우리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금리 계속 올려야 돼 이런 분위기였는데 와, 시장의 예상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만약에 이 그림이 실제 현실이 될 경우에는요, 뭐 일정 부분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영향을 뭐 반영한다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선제적 인하, 오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선제적 인하. 자, 이 선제적 인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 인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컨트롤 되었다 그러면은 경기가 꺾이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탁 받아쳐져 가지고 다시 경기를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선제적 인하가 인하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시기에 인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버블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선제적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이든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든 어쨌거나 전반적인 모습은 버블 가능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흐름을 언제 볼 수 있었느냐? 선제적 인하가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 히스토리는 2000년 초 미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000년 초, 벌써 이게 2000년으로 기준을 삼으면 19년 전 일이고 2003년 기준으로 하면은 16년 전. 와, 이거 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거의 이제는 역사 스페셜에 나와야 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그 시기 때 연준 의장,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그린스펀 연준 의장입니다. 자, 이 그린스펀 연준 의장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2000년에 99년과 2000년 초까지 IT 버블이 엄청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금리를 그때 당시 그린스펀 의장이 공격적으로 인상했어요. 이거 IT 버블 심각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하면서 이제 금리를 팍팍팍팍팍 계속 경기 지표 보면서 팍팍팍 올렸는데 자, 나스닥 지수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0년 중반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인하했어요. 어느 정도로? 2001년 연말, 2000년 연말부터 해서 2001년 8월까지 30bp, 300bp. 그러니까
3%나 인하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6.5에서부터 3.5%까지 인하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자, IT 버블 붕괴 때문에 경기 우려감이 있어서 그린스펀이 합리적으로 인하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급하게 인상하고 급하게 인하하고 이런 거는 조금 좀 뭐가 운전 미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3.5까지 인하한 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멈췄으면 다행인데요. 하필이면 2001년 9.11 테러가 터지면서 돌발 악재가 갑자기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그린스펀 의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순식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인하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서 2002년 들어갈 때 1%대 들어오게 됩니다. 와, 이건 뭐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초저금리였어요. 자, 저때 당시 어땠냐면요. 미국이 저렇게 초저금리로 왔기 때문에 버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워낙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휴 뭐 버블 오겠어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요즘하고 비슷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저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숑숑숑 올라오기 있지만 증시가 저 모양 저꼴이니 아유 그러다가 버블이 오겠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9.11 테러 때 인하한 거는 조금 뭐랄까 좀 선제적으로 추가 과하게 인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쳤던 게 아니고 2003년에 이라크전이 발발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시기는 선제적 인하 더하기 과인하, 과하게 인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부터 해서 상승장 나오더니 4, 5, 6, 7, 2, 3, 4, 5, 6 아니 2는 아니고 3, 4, 5, 6, 7, 5년 동안 한국 증시도 엄청난 상승, 중국 중심 버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등 해가지고 브릭스 국가들 엄청나게 오르고 미국은 부동산 버블. 이런 일이 터졌죠. 그 다음엔 2008년 금융위기.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버블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 모든 국가들의 모든 집권 세력은 경기가 버블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뭐 대부분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는 있습니다만 은근히 압박을 주고 있죠.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매너 있게 압박을 가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준한 이 꼬맹이 같은 놈들에 하면서 막 꿀밤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경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갈 경우 이 과정에서 항명하는 파월 의장을 교체해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계속 압박을 가할 경우에 그 이후 결과물은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 버블을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재선. 자,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또다시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버블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 2001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있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은근히 버블을 즐긴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2003년 이라크전, 2001년 9.11 테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겨내면서 경기를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저금리를 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재정 정책도 펼치면서 미국 부동산 쪽에는 제재를 싹 빼주니까 버블이 확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레임덕이 오는 어느 날 그 버블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허무하게 힘이 붕괴되는 펑 하고 터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요. 생각해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버블을 만들고 결국은 그 임기 끝에 2008년에 버블이 뻥 하고 터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버블이 터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흘러갈 경우 버블이 만들어진다라는 요 과정이에요. 이게 부시 대통령 때처럼 3, 4, 5, 6, 7에서 5년 동안 강세장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보이면요, 글로벌 증시가 버블이 만들어지겠구나. 그 트리거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플라자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난리 날 겁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제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또 칼럼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상세 보기 보시면요, 칼럼 링크도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칼럼도 함께 읽으신다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시장 상황 보면 버블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에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맞아요. 2001년, 2002년, 그때도 똑같았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버블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생각보다 길게 버틸 수는 있지만 터질 때는 빵이야. 그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